참 찌질한 홍준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홍준표는 아주 평범한 검사였고 정치판에서도 그냥 그런 그 정도의 정치인 정도로 끝날 인물이었는데 기회 포착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계산이 무척 빠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얘기죠. 눈치가 앞서서 남보다 능하게 가로채기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을 능가할 그런 인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하면은 모래시계 검사로 알려져 있죠. 이 드라마로 인해서 홍준표는 유명세를 얻었고 그리고 정치판에서 풍운하의 대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홍준표 자신도 이것을 이용해서 모래시계 검사로 불리는 것이 무척 좋았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면서 이용을 했었죠. 정치판에서 30년 동안 우려먹었던 것이 모래시계 검사였습니다. 그 덕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준표는 배지를 5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광역시장 등 3번을 했습니다. 당대표 2번에 대통령 후보까지 노려본 인물입니다. 이런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주위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 아마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모래시계 검사하면은 홍준표 이렇게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당시 드라마의 열풍 열기는 대단했었죠. 주인공인 강우석 검사의 연기를 볼 때마다 강우석의 연기가 바로 홍준표의 연기다, 실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착각들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 덩달아서 홍준표가 인기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모래시계의 작가 송진아는 2017년 5월 1일자 자신의 홈피에 이렇게 글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요즘에 모래시계의 모델이 되었던 검사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싶다. 요즘 모래시계의 모델이 되었던 검사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 이렇게 제가 2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진아 작가는 그분은 제가 모래시계를 집필할 때에 취재차 만났던 여러 검사들 가운데의 한 분일 뿐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사실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충 기억에도 10대분 정도 그분들이 들려준 이야기와 각 검사들의 캐릭터를 조금씩 취합해서 만든 것이 드라마상의 강우석 검사였고요. 그러니까 홍준표와 강우석과는 완전히 근본이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다. 모래시계 검사가 홍준표라는 것은 가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것을 송진아 작가가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정치판에서 자기를 모델로 만든 드라마다. 가짜와 허풍을 떨면서 한마디로 떠버린 거지요. 정치판에서 자기 자신이 모래시계 검사인 양 그런 행세를 하면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출세의 발판을 삼지 않았는가 이렇게 홍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상징인 가짜와 허풍, 사기 그것을 그대로 홍준표도 이어받아서 그렇게 정치 행각을 보여왔던 것 아닐까. 이런 가짜로 인해서 누릴 영광은 다 누려가면서 자기가 큰 인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모두를 자기 아래 정도의
하수인급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에게도 막말 내지는 깔아뭉개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홍준표를 바라보면서 보수의 이재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이재명? 무슨 말일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산이 무척 빠르다. 기회 포착에 능하다. 절대 손해볼 일에는 손을 담그지 않는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경남지사 시절 때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나는 공직자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그런 공직자이기 때문에 나설 수도 없고 발을 빼겠다. 아주 약삭빠른 그런 행동을 보였었죠. 윤석열 탄핵 때도 똑같은 위치입니다. 대구 광역시장으로서. 그 전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취임할 때에 동대구 광장에서 얼마나 윤석열 손을 붙들면서 아부를 떨었습니까? 대구의 수건 사업을 대통령이 임기 내에 꼭 이루어 달라고 있는 아부를 다 떨었던 것이 홍준표였는데 180도 바뀌는 거지요. 그러다가 세이브 코리아에서 전국적으로 보수의 결집 대규모 집회를 가졌었죠. 부산에서 엄청난 인파를 동원했고 동대구 광장에서 자기 마당이죠. 동대구 광장에서 구름 관중들이 몰려들어서 윤석열 연호를 외치면서 지지 표시를 보이자 경북지사 이철우가 연단에 올라가서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나는 공직자이지만 할 말을 하겠다. 이런 말로 아주 재미를 톡톡히 보지 않았었습니까? 홍준표는 다르게 보수의 전폭적인 지지와 박수를 받았던 이철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기 마당에서 열었던 그 집회에 대해서 나도 사실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나갈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집회 전의 발언이었습니다. 집회 전에는 내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그 전에 윤석열을 얼마나 비토해 왔었습니까? 욕설을 해야 됐습니까? 그러다가 구름 관중들이 모여 있고 이철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게 되니까 나도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나가고 싶었다.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오지 않았었습니까? 홍준표는 한마디로 이재명처럼 대표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당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수의 원조다. 당을 지켜온 곳이 나다. 30년 동안 내가 보수, 당을 지켜왔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묘하게도 모래시계 덕분에 누릴 것은 다 누려온 홍준표가 자칭 원로라고 얘기하면서도 원로들의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당에 대해서는 헛소리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이제 탈당을 했는데 그런데 탈당을 했으면은 이미 남의 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당이 폭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어제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염장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가 어제 했던 발언을 잠시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다. 이거 정당 해산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북에다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가 곤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미 끝난 전재수 하나 잡으려고 시작한 국민의 단견 짧은 생각이 결국 역공을 당하는 자승자박이 될 뿐이다. 이러면서 당에 대해서, 떠난 당에 대해서 침을 뱉고 독소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을 떠난 자가 무슨 그렇게 억하 심정이 있어서, 아니면은 아직도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서 틈을 보면서 다시 복귀할 그러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도무지 홍준표의 태도나 발언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 삼는 것이 유사 종교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내가 그동안 억울한 꼴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그 꼴은 못 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갚음을 하겠다라는 그 말을 여기저기에 쏟아내고 있는데, 글쎄요, 부모 원수를 갚는 겁니까? 아니면은 철천지 원수를 찾아서 아주 박살, 작살을 내겠다, 그런 복수심이 동원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저주와 독소를 퍼부을 수 있을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홍준표에게는 소갈딱지가 없다, 밴댕이보다도 소갈딱지가 작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챙겨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이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또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과 홍준표가 같은 인물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점이 많지요. 그러나 다른 점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은 범죄인 자신이 범죄인이라 그런지 주위에는 범죄인들, 호소인들, 동호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가리지 않고 모두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옳고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이재명과 함께 사기와 거짓말을 이렇게 자주 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들 스스로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늘 혼자이고 아니면은 손에 꼽을 정도의 지지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는 얘기가 나는 독고다이, 독고다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가고 혼자서 간다. 그래서야 정치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번에도 신천지를 거론하면서 내가 윤석열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신천지를 동원시켜서 억울하게 패했다,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이 집권했을 당시에 동대구에서 아부를 떨지 말고 당신 때문에 신천지를 강제로 동원해서 내가 억울하게 떨어졌다라고 쓴 소리를, 홍준표가 쓴 소리 잘한다면요, 그 얘기를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있는 막강한 시기에 재작년 4월 16일이죠. 윤석열과 비밀 독대 회의를 가지면서, 그것이 재작년 총선 때의 패망 이후에 4월 16일에 독대하고 얼마나 떠벌렸습니까? 비밀 독대라고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 언론에다가 자기가 윤석열과 만나서 4시간 동안 식사와 함께 독대를 했노라, 자기를 크게 인정을 했노라, 이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그 해에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니까 홍준표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을 원망해서 넘어서서
싸잡아서 독설로 퍼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통일교 게이트도 거론되는 인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개입이 문제였다. 전제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개인적인 문제 일탈은 넘기고 있습니다. 참 묘한 인간이다. 그리고 자기와 당이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더 들어보죠.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의 본질은 정당 내부 경선 개입이다. 홍준표는 통일교 사태의 본질은 유사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이지 개별 정치인에 대한 로비가 아니다. 전재수에게 다가왔던 한일 해저 터널을 둘러싼 개별적인 로비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특정 종교 집단의 정당 내부 경선 개입이 그 본질이다. 그러니까 통일교나 신천지나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전광훈이까지 국민의힘에 몰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준표의 말을 이어가 보겠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선거는 이들 통일교의 영향은 거의 없다. 소수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 국힘당 안에서의 대표 경선, 후보자 경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윤석열이 정치판에 들어온 것이 2021년도 7월이었는데 이때부터 이 통일교라든가 신천지, 전광훈 유사 종교 내지는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대거 윤석열에게 몰표를 몰아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억울하게 패했노라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잘 되면은 자기 탓, 못 되면은 남의 탓.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홍준표도 똑같이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내가 윤석열과 최종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6.35%로 아깝게 진 것은 실력으로 진 것이 아니라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전광훈 등이 몰표를 넣어줬기 때문에 억울하게 패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진 것은 모두가 상대가 몰표요 음모로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몰표요 억울한 음모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동대구 시장에서 윤석열에게 압을 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쓴소리 자르는 홍준표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때의 쓴소리를 바로 했어야죠. 그래야 국민적인 관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홍준표는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이 만든 작품이다. 오히려 보수를 선도하는 자기가 원조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화살을 이재명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이재명 쪽이 아니라 보수 국민의힘의 잘못이고 거기에는 윤석열의 책임이다. 이렇게 내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참으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답답하다. 홍준표가 왜 이럴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추한 모습을 보일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죽은 사람들도 나름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골프를 치러 나가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골프가 안 되는 날이 있지요. 그러면은 그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이유를 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홍준표가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닷새 후면은 올 한 해도 접어들게 됩니다. 을사년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면 홍준표도 우리 나이로 73, 73의 나이가 됩니다. 나이 값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몸 담았고 자기 입 스스로 보수를 지켜온 원조다. 30년 동안 당을 지켜왔노라 하는 그 당에 대해서 침을 뱉어도 이렇게 더러운 침을 뱉습니까?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국힘 정당 해산 사유 하나 추가될 뿐이다. 이렇게 극언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홍준표가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도 정치판에 바라는 것이 남아 있을까? 그런 생각마저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